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어젯밤에 갑작스럽게 미국 증시가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물론 많이 회복하긴 했지만 미국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전장 막판까지도 괜찮았는데 네. 점심 무렵부터 주가가 크게 내렸죠. 그다음에 결국 주식시장에 상당히 하락폭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3대 지수 모두 오늘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0.4% 정도 넘게 빠졌는데요. 다우지수는 최근 3, 4일 중에 거의 매일 빠졌거든요. 네네. 하루 정도 제외하고 매일 빠졌기 때문에 아마 지난 주말 대비 오늘 크게 올라가지 않는 날 오늘 다우지수는 마이너스로 이번 주 끝날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네네. 상대적으로 금은 또 7년 만에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가에 좀 등락이 있는 것은 전형적으로 섹터로 보면 기술주거든요. 하루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오늘은 또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소위 나스닥의 상대적인 하락폭이 좀 컸죠. 1.5%까지 떨어졌었으니까. 네네. 오늘 나스닥의 섹터별로 보면 기술 섹터가 1%가 조금 넘게 오늘 하락했었습니다. 네네. 물론 주시장이 오늘 주께 결론을 보면 마이너스 한 0.5% 갖고 6% 갖고 호들갑 떨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락에 대한 이유를 많이 여기저기서 찾거든요. 네네. 근데 뚜렷한 이유를 찾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리 저같이 전략을 다루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크게 한 4가지로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가 좀 계속됐다는 걸 부담이 있다는 얘기고요. 네네. 두 번째는 모멘텀 주식들이 지나치게 상승했다는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에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 이렇게 되면 이미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4분기는 좋았지만 생각보다 좋았지만 1, 2분기의 눈높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1, 2, 3, 4 정도에 있는데요. 각각을 좀 그래프나 이렇게 도표로 설명할 수 있는 걸 몇 가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로 미국 시장의 상대적 강세 이런 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겠고요. 눈으로 딱 떨어지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이후만 올해 들어서 한 달 반쯤 됐는데요. 미국이 3.5% 올라갔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게 네, 미국.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인데요. 여기서 선진국은 미국과 북미를 제외한 거를 우리 업계에선 따집니다. 그래서 근데 대체로 네. 한 유럽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요? 네, 유럽과 네. 일본입니다. 그래서 네네. 유럽 정확히 하면 유럽이 있고요. 호주가 있고 그리고 일본이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유럽이라고 절대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 말에 한 10월부터 유럽 이머징 대된다 막 사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약간 제 입장에서 보면 해석을 잘못했다. 그래서 미국 팔고 이거 사야 된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그게 하여튼 선진국은 2.4%가 올해도 오히려 떨어졌고요. 이머징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이제 중국의 영향이 크니까요. 그렇죠. 4.9%나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멘텀 주식들의 상대적 지나친 강세인데요. 모멘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분류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것들입니다. 아마도 네네. 이런 것들을 모멘텀 주식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모멘텀 주식은 그냥 뉴스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지만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주가 올라가는 것들을 네네. 모멘텀이라고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모멘텀 주식이라는 것이 과거 1년 동안 25% 올라갔고요. 상대적으로 아래 거는 밸류 주식인데요. 밸류라는 거는 주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익 지표,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산 가치 지표, 네. 캐시플로우 지표 이런 다양한 지표에 비해서 주가가 싼 거 그런 걸 이제 밸류라고 우리가 정확히 표현하는데요. 네. 그거 밸류 주식은 작년에 10%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요. 네. 모멘텀이 25% 올라갔을 때 밸류는 10%밖에 안 올랐는데요. 금년 이후는 어떠냐는 거. 금년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모멘텀 주식이 지금 8.4%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밸류는 하나도 오른 게 없습니다. 0.0%거든요. 0%거든요. 아. 그거 뭐냐면 그만큼 시장에서 한쪽으로 몰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네네. 그런 주식들이. 근데 그 모멘텀 주식들이 대부분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모멘텀 주식이 오늘만 보면 한 마이너스 1% 넘게 떨어지다가 네. 마이너스 0.3 정도로 끝난 거로 제가 보고 왔는데 네네. 오늘 예를 들어서 밸류 주식은 떨어졌지만 마이너스 0.0 몇입니다, 지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늘 거의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에 지나치는 거에 대한 반감 분명히 있는 거죠.
반감이라기 표현보다는 경계심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0.18% 그냥 약보합권이네요, 밸류가.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딱 그 정도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조정보였냐면 그런 것들이 조정보였다라고 보셔야 네네. 되겠고요. 뭐 다들 아니까 3번, 4번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이런 것이 한쪽에 있는 반면에 안전자산에 대한 손은 계속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안전자산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말하기는 약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한 표현으로 약간 영어 표현인데요. 글로벌 세이프티 트레이드란 말이 있습니다. 글로벌 안전한 트레이드가 네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미국이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난 주식이 아예 싫다는 분들은 채권이나 금으로 가는 거고요.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채권이 지금 1.6% 오늘도 뭐 거의 1.56 요 정도로 맞아요. 그 떨어져 정도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니까 그런 분들은 그럼 주식을 가자. 네네. 그럼 주식을 뭘 사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를 사듯이 네네. 여러분들이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망하지 않을 거다. 네네. 계속 이익 난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그런 주식들이 갔다는 겁니다. 그런 주식들. 네. 예를 들어서 그게 애플이며 아마존이며 구글이 돈을 캐시로 엄청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 네네. 그런들 벅시에스웨이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한쪽에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장이 좀 출렁거렸지만 오늘 사상 7년 만에 다시 최고치를 뚫고 가는 게 금이 올라갔고요. 네. 많은 분들이 어저께 이제 이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저께 우리나라 원달러가 1,200원이 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또 맞아요. 난리가 났거든요. 네. 지금 큰일 날 것 같이 얘기들 하는 분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거는 한국에 이슈가 없는 건 아니겠죠.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부에서는 코로나가 확진 넘어서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 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주 지나친 우려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달러가 지금 강한 겁니다. 달러.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달러가 지금 다시 2년 만에 최고치를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달러를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네. 전 세계적으로. 왜? 미국이 그나마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다는 거잖아요. 네네. 의존도가 유럽 대비 아시아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국내 의존도가 높죠. 유럽, 미국의 자체 소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안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할 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주식에서는 야 그런 건 나 머리 아픈 거 싫다. 네네. 난 뭐 이런 거 수출 이거 중국 사람인 거 싫다는 사람은 뭘 하냐면 미국 안에서만 하는 것들.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한국전력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네. 굳이 따지자면. 근데 미국은 전력회사가 주마다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개인들이. 네. 그리고 수도회사도 그냥 개인들이 완전 개인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사업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사상치 효과가고요. 오늘도 한 0.3% 올라가면서 오늘도 사상치 효과가 같거든요. 네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세이프티 트레이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안전자산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는 현상이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리스크 오프 현상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똑같은 현상이 매번 반복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예. 그 테슬라와 버진 갤럭틱을 저도 어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참 신기한 게 네. 시장이 조금 올라갈 때 이들은 막 20%씩 올라가다가 네네, 네. 어제 시장이 1.5% 나스닥 기준으로 1.5%까지 떨어져도 이들은 10% 안쪽으로만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네.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찾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관련주를 찾고 심지어는 버진 갤럭틱 관련주를 찾아갖고 전 처음 농담인지 있어요 그런 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네네. 어떻게 채팅창에서 어저께인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이렇게 제가 낮에도 가끔 이렇게 유튜브 뭐 네네. 어떻게 하냐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니까 누가 어느 입에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한국 항공우주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참 농담도 잘하신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개념이. 다만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테슬라나 버진 갤럭틱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뭐 네네. 수소 관련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플러그 파워 같은 거. 그런 거 네.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은 우리를 보면 성장 테마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에서는 성장 테마라고 안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은 이건 투기 트레이딩이다. 투기주라고 얘기를 하는 분류라고 하는 거라고 되겠고요. 네네. 또 테슬라랑 버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어찌됐건 물건도 팔고 있고 앞서 지금 컨슈머 리포트에서도 최고의 차로 그렇죠. 뽑히잖아요. 버진 갤럭틱이나 이런 것들, 버진 갤럭틱은 10년 후에 잘 되자 이런 거거든요. 네네. 지금 올해쯤 몇 명 가봤자 얼마나 돈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너무 많이 꿔야 되는 거다. 제가 그런
내용을 좋아하는 거랑 상관없이 네네. 주식 투자는 또 다른 스토리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버진 갤럭틱은 뭐 완전 오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렇죠. 출발은 8.5%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줄을 하나 빨간색 거놨잖아요. 네. 지금 종가까지는 체결 안 됐는데 한 15분 전 거 시세를 갖고 왔는데요. 네네. 46달러에서 8.5% 출발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11시 반 그 언저리에는 17.9%가 떨어졌습니다. 46에서 37.1달러를 갔다가 네. 종가에는 37달러 수준 갔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2%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빨간색에 붙은 거 끝났는데 그만큼 이게 롤러코스터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분들은 딱 보면 저런 거 갖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비트코인 같자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근데 어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꿈을 1, 2년 꾸려서는 안 되는 거다. 10년, 20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도 장중에 5% 이상 하락한 후에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1.96%까지 회복했는데요. 그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랑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레벨이다. 네네. 같이 엮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그런 걸 투기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테슬라도 관심권 바뀐 거죠. 네네. 왜냐하면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투기가 아니죠. 투자가 되는 거죠.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오늘도 상대적으로 강한 주식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값이 올라다 보니 뉴몬코프라고 세계 2위의 금강회사 이제 합쳐가 그 1위가 됐는데요. 네. 금강회사입니다. 금강하는데 오늘 4.4% 올라면서 사상 최고가 같고요. 소비가 미국의 소비가 지금 계속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소비가 잘 되면 미국 사람들은 TV부터 바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슈퍼볼 할 때도 네네. 바꾼 거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바이가 오늘 사상 최고가 같고요. 코스트코도 뭐 또다시 사상 최고가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중국 재택근무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네. 재택을 근무를 하다 보면 누군가 연락은 해야 되고 막 회의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 한번 얘기 나누는 거가 이제 옛날 화상회의. 분들이 이제 저희도 스카이프를 쓰지만 요즘 미국이나 그래서 스카이프 쓴다면 뭐 그걸 쓰냐 그런다 그랬더니 회사가 줌이거든요. 네네. 그 준비되고 오늘 사상 최고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하나의 흐름이다.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주가는 아직 재미없지만 미국에서 슬랙 이런 것들, 네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중국에 제가 알기에는 이번에 그 중국에서 하도 그렇게 이슈가 되니까 네. 텐센트가 막 이런 슬랙이나 관련된 그런 회의나 이런 네네. 그 업무용 솔루션은 그냥 무료로 다 푼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만큼 앞으로 큰 어떤 트렌드로 재택 관련한 비즈니스 그런 쪽에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뭐 특징적인 것들 봤는데 지난 밤 사이 시장의 급락과 그리고 급락에서의 또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 이걸 월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좋으면 네. 좋다는 사람을 뭐 15명이라도 언론에 나눈 거고요. 네. 조금 조정 받으면 뭐 조정의 목소리가 커지는데 오늘 골드만삭스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쪽은 아닙니다 지금요. 네네. 현재 주시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이 한마디로 평가를 저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조정 가능성 매우 크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주가라든가 주식시장에 대한 밸류죠. 표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금리 네.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과거 평균 이 표가 되겠는데요.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겠고요. 전체 과거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예를 들어서 매출 대비 시가총액은 10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매출 대비 무슨 이익이나 에비타 대비 그런 거 97%뭐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모든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92% 정도까지 시장은 거의 최고치에 와 있다. 그래서 약간 숨차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채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리안츠 자산운용도 거의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엘 에리안이라는 뭐 유명한 투자 전략가 얘기인데요. 역시 똑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글로벌 경기 수급 요인은 아직 전혀 파악된 적이 없다. 한마디로 시장의 유의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 오늘 따로 준비는 안 했지만 또 닥터 둠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교수요. 말했나요? 이분이 또 엄청난 또 얘기를 했죠. 그래요? 2020년에 워낙 2018년부터 얘기했던 분인데 네네. 2020년에 이제 재앙, 금융의 공황 뭐 분명히 온다 얘기하면서 자주 얘기하는 화이트 스완이라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화이트 하얀 스완이라는 얘기가 예측 불가능한 건가 아니라 뻔히 예측을 하고 있을 텐데 자기가 보기엔 사람들이 짐짓 모른 척하고 있다. 그래서 몇 가지 또 경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너무 우려할 것 같아서 오늘 얘기 안 해드리고요. 네네. 다음 주에 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